여러분, 김건희가 석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보세요. 전원합의체 회부가 아무래도 석연치 않더니 그에 이런 일이 터질지도 모르겠네요. 대법원이 김건희 사건 선고를 돌연 무기한 연기하면서 뜻밖의 김건희 석방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두 번째 구속기한이 8월 28일이고 한 차례 더 연장이 돼도 10월 말이면 법정 구속기한이 끝나게 됩니다. 이 안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석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이면 어쩐지 요즘 조용하다 했더니 조이대가 또 일을 꾸미고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판이 이제 한 8일 정도 연기한 건데 다시 또 연기를 하면서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도대체 두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대법원이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이해해야 되는지. 지금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4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네. 김건희 1, 2심은 무죄가 났고 윤석열 유죄가 났고 지금 오세훈도 유죄가 났는데 하급심이 갈리면 대법원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려고 할 때 일주일 연기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거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합체로 돌린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전합체로 돌리는 거는 이제 내부 부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아니면 하급심이 이제 정리가 안 되거나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정리 필요가 있어. 저는 이게 다시 또 연기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요. 또 연기를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전원합의체 그러면 또 거기서 토론을 하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한 달 만에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원래 이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사건은 1, 2심이 끝났고 다른 사건은 1심들밖에 안 끝났잖아요. 네. 물론 쟁점이 다른 것도 있지만 아주 상반되잖아요. 지금 이쪽은 이제 아예 그거는 지가 좋아서 그냥 한 거고 계약서도 없고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다는 거고 양쪽에서는 공천이든 돈을 받았든 뭔가 대가 관계로 한 그렇죠. 거다는 거니까 완전히 상충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김건희 무죄를 때려버리면 네. 요 지금 윤석열 사건하고 오세훈 사건도 뭐야 이거 그러면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거가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네. 2심 재판부들이 자기 의지와 반하게 네. 왜냐면 대법원에서 이미 이거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거야 자발적으로 한 거야라고 판결을 해버리면 네. 왜냐면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공범 관계잖아요.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김건희는 정치인이 아니고 윤석열하고 오세훈은 정치인이지만 네. 정치자금법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나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대법원에서 만약에 무죄를 해버리면 양쪽의 2심 재판이 조금 애매해지고 이걸 파기환송하면 이 사람들이 또 그냥 이거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니까 그냥 유죄를 하라는 취지인가 보다. 왜냐면 판사들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유사한 사건이나 같은 네, 사건이나. 네, 네. 그래서 어떤 판결 딱 해주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글로 가버려요. 따라가는구나. 따라가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저도 큰 사건들을 이렇게 해보면 다 딜레이하고 다 지켜보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 나잖아요. 금방 날짜 잡아가지고 금방 해버려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대법원이 조금 더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구나. 저도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전원합의체의 회부가 되는 거는 네.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아니면 국민들 관심사가 있는 사건이거나 네. 아니면 네 명의 부판사주가 의견 일치를 못 이룰 때거든요. 근데 국민들 관심사여서 보낼 것은 진작 보냈겠죠. 판례를 변경할 거면 진작 보냈겠죠. 근데 이제 와서 보낸다는 거는 네 명의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2대2, 3대1 요 정도 구조는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기존의 사실심에서 가지고 온 이 내용이 흔들리는데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재판의 내용, 대법원 판사들이 봤을 때 대부분 부에서 끝나요. 99%가 부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1심 판사도 바보 아니고 항소심 판사도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법의 최고의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이렇게 가는 게 맞아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게 흔들렸다. 흔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이진관 판사의 논리가 기존 판사들의 논리에 덧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간 다음에 바뀔 가능성이 저는 제법 유죄 높다.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리고 이 사건이 6만 페이지씩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씩 걸릴 이유도 없잖아. 아니 근데 다른 건 이틀이면 내신다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뇌물 주면서 계약서 써주고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와 관련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우희성 재판부의 판결은 굉장히 온 했죠. 국민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분 어머니께서 그날 판결 나는 날 저희 프로그램 오셔가지고 앞으로 그냥 소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각 관서에 하나씩 나눠주고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이래도 별 뇌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판례를 남긴 게 굉장히 됐다. 이상한 판례. 예. 그게 이제 민사에서는 네.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이러는데 형사에서는 계약서가 있느냐 따질 데 아니 없거든요. 뇌물 주면서 누가 계약서 근데 이게 써줍니까? 굉장히 좀 석열치가 않아. 공교로워.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사건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네. 김건희가 연루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김건희? 예, 김건희가 오. 연루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재판장이 김건희 여사님. 재판 중에? 오잉. 진짜 피고인인데요? 이거 보고 피고인인데? 아니 피고인은 아니고 아. 예, 제가 김건희를 불러가겠습니까? 물론 가격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걸 보고 김건희에 대한 재판 이런 결과 같은 걸 보면 물론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경제적 종속체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왜 이렇게 갈까? 너무 이상할 때가 많아요. 어찌됐든 그 새로운 반전의 계기 그리고 또 법이라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연기해서 또 수구이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패널분들도 공통적으로 의심하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명태균 사건을 두고 갈렸던 법리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마냥 판결을 미루는 사태 말입니다. 그러다가 최종 무죄가 나든 유죄가 나든 일단은 석방될 수는 있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이대가 그동안 벌여온 짓을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다른 의견도 들어보죠. 주심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박영재 대법관 기억하실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 갔다가 조이대가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완전 국회 불려가갖고 완전 덤탱이 쓰겠는데? 바로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김건희 재판의 소부의 주심이었으면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이대에게 나 이거는 못해. 아이고 원장님이 하십시오.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전망을 안 좋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무죄로 그냥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무죄로 그냥 선고 기각, 무죄 확정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담이 큰 거죠. 그 말은 네. 대법원 소부에서 만약에 8일 연기를 안 했으면 아마 네. 무죄로 준비를 해놓고 있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연기를 이제 했고 연기한 것도 겨우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것도 아마 큰 상황 없이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지난번에 이중관 부장판사 판결 이후에 이번에 또 오세훈 관련해가지고 명태균 것이 인정이 되니까 이거는 무죄로 그냥 가다가는 안 되겠네. 그리고 소부 내부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긴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소부에서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넘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소부에서 의견이 갈린 것뿐만 아니라 그 박영재 주심이 그냥 그대로 처음에 내렸던 예를 들면은 그냥 무죄로 그냥 확정합시다라고 내렸던 결론으로 밀어붙이면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연기를 받아준 거고요. 연기를 받아준 다음에 이거를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내 손에서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또 너무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건 싫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라고 저는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원래 16일 날 선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판결문은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실형이 나오니까 이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김건희 건도. 그렇게 하면서 한 달 연기를 요청했는데 8일간만 연기해 준 거였잖아요. 하루 전날 이런 식으로 연기한다? 그것도 날짜도 확정하지 않은 채. 이거는 뭔가 설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소부에서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내부에 서로 그 판사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로 넘긴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미 16일 날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 사이에 8일 연기해 놓고 하루 전날 이견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특검이 요청한 윤석열에 대해서는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가 2년 실형이 나왔는데 김건희 1, 2심 무죄인데 윤석열의 그 1심 판결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생겼다는 건지 뭔지 뭔가 설명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전원 합의체로 왜 넘겼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것도 선거 하루 전날 이렇게 기습작전 펼치듯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법사위에서도 좀 문제 제기하면서 이유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크게 보면 전 두 가지 같은데 김건희의 무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냐 아니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던 윤석열 판결과 오세훈 판결을 통해서 이 무죄를 뒤집으려고 이러는 거냐 뭐 간단하게 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뭔가 이 어떤 기한 자체가 전합은 언제 딱
잡아가지고 재판을 언제 열겠다라고 지금 정한 게 없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늘어지게 되면 저는 이게 더 오히려 안 좋다고 보거든요. 깔끔하게 결론 내릴 수 있었던 시점을 지나가지고 결론 내리게 되면 이게 조희대 코트에서 계속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이쪽이 좀 더 의심된다고 봐야 되겠죠. 사회적인 뒤탈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1, 2심 자체가 무죄가 나왔으면 최종심에서 당연히 무죄야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야 이것도 부담스러워. 그렇죠. 소부에서 하면 그러니까 야 조희대 네가 책임져. 나는 못하겠어라고 했다라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네. 또 따지고 보면 말씀하신 윤석열 오세훈 재판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고 유죄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오히려 내부의 소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박영재 말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무죄를 줘. 유죄 추정으로 해서 파기환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야 이거 내가 손대면 안 돼. 나 손 털래. 그러니까 네가 해라. 라고 조희대 넘기었다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네네네. 객관적이지 않을까? 제 느낌에.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대로 지금 원장님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부가 상인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박영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머지들은 야 이걸 어떻게 무죄를 줘. 무죄 그쵸. 주기가 어렵잖아. 라고 네. 얘기를 해서 야 난 모르겠다. 조희대 네가 책임져. 라고 던졌다고 보는 것이 좀 상식적이지 않을까. 제 느낌에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유죄, 오세훈 유죄 이 결과 그리고 또 오세훈 유죄 중에는 김한정 씨도 유죄로 선고받았거든요. 김한정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여됐고 돈을 냈지만 김건희 씨는 더 깊숙이 관여했고 더 상세하게 연락했고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미르라고 했어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김건희가 유죄가 안 나온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파기환송이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도저히 유죄 나와버리니까 또 김한정까지 유죄가 나와버리니까 여기를 덮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판이 커졌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선에서 우리 4명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넘기자. 그럼 사인이 공모했을 수도 있겠네요. 사인이. 저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책임하자. 선고를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 그냥 뭐 바꾸지 않는 걸로 그냥 하시죠 하고 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사인이 그때부터 이거는 좀 우리가 만장일치가 안 되는 사안 아니냐라고 시끌시끌했으면은 그때 이미 전원합의 체부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의와 상식,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걸 기준으로 하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1, 2심에서 김건희 무죄 나온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유죄가 분명한데 법기술자들이 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렇게 비비꼬고 또 거기에 재판장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무죄 이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맞다는데 내 손모가지를 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좀 법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유진 변호사님 이런 네. 거 아니에요? 대법원은 법리를 가지고 따지는 맞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그걸 것 같아요. 지금 명태균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자격 상실형을 선고받고 나와서 하는 말도 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 증거만 있는데 결국은 오세훈도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그런 식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 지금 명태균 1심, 2심이 무죄를 준 것은 명태균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또 드러난 증거를 봤을 때 이건 김건희가 공동정범이 분명하고 또 이러이러한 것은 누가 봐도 이렇게 될 것이 뻔하니까 그렇게 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 법리상으로 봤을 때 이건 확실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은 가나 무죄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태균의 입장은 다릅니다. 명태균의 입장이 김건희 사건에서는 같이 부인을 한 거예요. 같이 우리는 무죄입니다라고 같이 부인을 한 거고 오세훈 입장에서는 오세훈을 위해서 여론조사 해준 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명태균의 말을 뭐 인정한다 부인한다로 김건희 사건이 갈리는 거는 조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오세훈 시장의 그 발언 뭐 정황 증거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본인이 법률가지만 그거를 내가 법률가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있어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말한 거지만 그 형사 판결에서 유죄 무죄를 가를 때 정황 증거밖에 없다 간접 증거밖에 없다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목격자의 진술이라든지 그 진술 증거도요. 그 증거라고 다 인정이 되는 거지 유죄 증거로 인정이 된 것을 뭐 정황 증거밖에 없는데 간접 증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판결문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먼저 명시를 접촉해서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 설명을 들은 뒤에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니까 네. 이건 예를 들면 정합성이 있는 네. 거고 또 하나는 김한정 씨가
피고가 명태균과 치분이 거의 없는데 왜 거기다 거액을 보내? 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황 증거가 아니라 네. 돈이 간 내용들, 그다음에 서로 전화한 문자 내용들, 메시지. 그다음에 예, 이게 예. 다 있기 때문에 메시지. 이렇게 없다고 얘기하는 건 밖에 나와서 그럼 국민들한테 증거는 있는데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 자, 그 전에 나온 판결들을 잠깐 한번 보면은요. 일단 가장 먼저 이거는 무죄다라고 얘기했던 신종호라는 판사가 있었죠. 예. 피고인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자금 부준수수의 공동점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세훈 판결. 2021년 2월 1일 김한정 피고인이 강혜경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김한정 피고인은 이 당시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 씨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세훈 피고인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1,000만 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결국 오세훈 피고인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하고 강철원은 오세훈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서 명태균에게 머니투데이를 소개해 주었으며 따라서 합계 2,100만 원 부분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명태균에 대해서 그 비용을 대납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즉 피고인이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자, 우리가 쭉 들어보는데 얼마나 명쾌합니까? 뭘 거기에다가 더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냥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죄를 줬지만 이제 이중관 판사라든지 이런 조영우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이 비록 하급심이지만 명쾌한 논리로 딱딱딱딱 얘기하니까 대법원이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서종욱 변호사마저도 내가 아는데 저 조영우 판사는 네. 그 정치 판사 아니다. 천재 판사다. 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서종욱이 인정할 정도면 뭐 대단한 판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판사인 거지. 하여튼 명태균 관련해서는 김건희 1, 2심이 있고 윤석열 1심이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1심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1, 2심이 전부 다 무죄를 주잖아요. 무슨 뭐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둥 이런 얘기도 나왔고 명태균이 그냥 자기 여론조사 이렇게 홍보하려고 뭐 이렇게 쭉 돌린 거라는 1심이 그런 얘기가 있었고 2심에서는 자기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영향력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니까 김건희는 무죄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1심에서 명태균이 법정 구속된 거 아니에요. 1년 6개월 받고 그때 뭐라고 판결이 됐냐면 윤석열 부부와 어떤 여론조사에 합의하면서 그러니까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강조됐던 게 과거 그 박근혜 최순실 거기에서 경제 공동체라고 엮어 썼는데 여기는 심지어 부부인데다가 정치적으로 공동 이익체인데다가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거 아니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명태균 유죄 나고 이렇게 했는데 오세훈도 1심에서 1,000만 원 받았고 그런데 김건희가 무죄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의 1심 선고 사유에 해당되는 그대로라면 김건희는 당연히 유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많이 고심하되 빨리 결론 내려야죠. 예. 조희대 늘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다고 하니까 서정욱 변호사도 상당히 똑똑하거든요. 보니까 시험 잘 보는 사람인데. 그럼요. 전설적이시죠. 네,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이 판사에 대해서 천재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법리에 매우 박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리가 밝으니까 천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매우 법리에 따라서 판결문을 썼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헌법에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여기는 매우 천재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양심에 따라예요. 근데 양심에 따라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양심이 안 따르면 안 되는 건데 판결문 중에 뭐냐 죄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판사로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심적으로 넌 죄질이 진짜 안 좋아. 근데 죄질이 왜 안 좋은 줄 알아? 너는 제일 잘 알잖아.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네가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네가 만들어 놓고 네가 그거 갖다가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면 나와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끄럽지도 않게 계속 이상한 얘기를 재판 내내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아.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2심에서 그 양심의 무죄까지도 예를 들면 판사가 바꿔버린다고 한다면 반헌법적인 거죠. 제가 볼 때. 그러고 보니까 재판장이 그 얘기까지 했으면 더 아팠겠네. 네가 만들었다고 맨날 자랑하는 그 그게 정치자금법. 그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네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어 정말 이거를? 죄질. 예, 이렇게. 그러면 죄질이 뭐
몹시 나쁘다고 그래야죠. 근데 이제 좋지 않으면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으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네. 대체로 이런 경우에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실 이제 기일 추정됐다는 거는 이제 기일을 지금 바로 잡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 소부에서는 기일을 잡을 수가 없고 전원합의체 회부됐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서 기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일을 근데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 사실상 이제 이거는 특검법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법 사건상 28일에 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됐기 때문에 그 날짜는 지킬 수 없겠지만 조희대는 재판을 빨리 하는 걸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마 회부되기 전부터 다 읽어봤고 다 해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나와도 조희대 코트라면 의심스럽지 않을 텐데. 9일은 줘야겠죠. 9일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법원은 법을 어긴 거가 돼요. 왜냐하면 되죠. 특검법에 따르면 633. 633이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김건희 사건 2심 선고 기일이 4월 28일이었거든요. 그러면 633 원칙에 따라서 7월 28일까지는 선고가 나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인정은 되죠. 대법원 소부에 사기를 했다가 이건 전원합의체로 넘겨야 된다. 그러면은 법은 어긴 건데 이런 경우에 혹시 법에 매우 중요한 사정 변경에 뭐 이런 거가 있거나 사실 이 법을 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판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에게 불리한 거를 냅둘 수는 없죠. 그래서 재판 기간은 훈시 규정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어겼다라고 해도 어떤 위법이 발생하는 게 그렇죠. 아닌 게 근데 이제 맞습니다. 사실 예산할 때마다 항상 그렇잖아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 지킨 적 있어요? 그렇죠. 국회의원과 그 법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법정을 만들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전압 사건 이런 거 보면 보통 공개 변론 하고 이러지 않나요? 아니 공개 변론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하는 사건들이어가지고 혹시나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공개 전압 사건, 전원합의체. 네. 네. 보통 이제 제가 들어보면 예전에 뭐 뉴스 같은 거 전달할 때도 통상적으로 막 공개 변론 같은 것도 막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해가지고 이게 더 늘어지지 않을까 걱정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서면심리고 이게 보통 이 공개 변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굉장히 합의를 봐야 될 여러 가지 의견들, 사회적인 의견을 들어야 할 사건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공개 변론을 간혹 엽니다. 뭐 1년에 몇 건이 안 됩니다. 이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뭐- 사회적으로 변론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답이 나와 그렇습니다. 있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의심하는 게 시간 끌기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건희가 석방되더라도 남은 재판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잠시의 석방이라도 김건희에게 증거인멸이나 무언가 은밀하게 정리할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는 겁니다. 사라진 컨테이너 같은 거 말이죠.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이지 않나요? 만약 전압회부가 김건희를 석방하기 위한 시간 끌기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젠 검찰 해체가 아니라 대법원을 해체해야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저와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주세요.